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저피 BR주들이 시작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도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낙폭과대 성장주, 오늘 로봇, 그리고 또 쉬었던 낙폭과대주들 안에서 화장품, 엔터주들이 또 힘내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개별 성장주 중심으로 종목 압축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석유 관련주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더해 미국이 러시아 측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24% 상승하고 1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긴 했지만 공급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작년 9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10위는 석유 관련주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젠벡스 링크입니다. 사업 자금을 확보해 급성장 중인 자율주행 사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포니 AI와의 합작법인 포니 AI 모빌리티 설립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을 통해 주요 사업으로 무인 차량의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업계 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심을 끌고 있습니다. 9위는 젠벡스 링크입니다. 네,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핑거스토리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만화와 웹툰 산업의 시장이 해외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31.3% 증가하고 처음으로 수출액도 1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작용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위는 핑거스토리입니다. 네, 10위 석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동 이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또 국제 유가도 계속 변동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석유주 영향받을 것 같은데 석유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예, 최근 7거래일간의 유가 동향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 설 연휴 기간 안에 유가는 약 7거래일간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WTI 이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77.8달러, 배럴당 77.8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다만 지금 지속해서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80달러를 좀 상회하지 않은 80달러 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여력이 좀 제한적인 어떤 측면들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의 상승세들을 좀 감안한다면 배럴당 이 80달러의 이 돌파가 좀 더 가능한 수치가 좀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가장 고점이었던 구간이 9월 28일 구간에 배럴당 95달러를 기록한 바 있었고요. 연중 최저점, 최근 6개월 기준에서는 지난 12월 13일 날이 67.7달러. 지금 유가가 4분기 들어와서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지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이 원유에 대한 어떤 수요는 감소한 추세 안에서 이 중동발 리스크 부각으로 70달러 상회한 이후에 배럴당 75달러 기준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있었는데 이란에서 이 최대 가스 송유관이 좀 폭발했다라는 이 속보가 좀 나왔는데 이에 관련된 어떤 여파 때문에 장중에 이 상승 흐름들 좀 보였던 가스주들이 지금 현재는 이 하락장을 좀 했고요. 흥구석유 그리고 극동유화의 경우에는 지금 8%대 지금 흥구석유가 좀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이 영향이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의 연동 추세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이 정제 마진을 우리가 기점으로 보는 정유주의 흐름 안에서는 최근에 저PBR 관련된 이슈가 단기 수급으로 좀 부각된 이후에 현재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일반 석유주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련 어떤 수급만 좀 유입되는 흐름들인데 추경 매수보다는 유가의 어떤 연동 하에서 장기적인 고유가 기조가 아니라면 다소 자리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석유주의 경우에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정유주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 저PBR 관련된 수급이 순환매로 다시금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에너지주들은 지금 윗꼬리를 쭉 달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또 테마에 대한 힘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9위 젠백스링크 살펴볼까요? 개별주 안에서 지금 오늘 급등세가 나왔다가 여기도 역시 상승폭을 다소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 납입 완료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제때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한숨을 돌렸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의 확장 기대감을 키우면서 오늘 그것을 주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슈에 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실질적인 뭐 기업 자체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신사업 동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자율주행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인 포니 AI와 마찬가지로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는 이미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나왔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니 AI라는 회사 자체는 뭐 이제 사실 레벨 4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베이징 지역에서는 뭐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인 택시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까지도 지금 차량 운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술력들이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하게 된다는 시점을 좀 봤을 때는 당연히 시간 싸움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에 조금 단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뚜렷한 실적이 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젠백스링크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패션 사업하고 IT 산업을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젠백스링크가 오늘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전일 이제 발표가 됐었던 이런 어떤 우리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과감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5일에 지난 2월 5일에 138억 가량의 제3자 배정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물량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그러니까 총 이제 1,302만 주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370만 주 가량은 또 이제 홍콩에 있는 포니 AI가 또 가져가게 되고요. 또 이후에 370만 주 가량은 또 이제 메타리얼 벤처 캐피털이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한 소재는 먼저 발현이 됐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높은 공격적인 목표가를 좀 잡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손절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1,800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1시 12시 전에 봤을 때 비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 1,800원 선에서의 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좀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연중에 2,000원. 그러니까 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때는 또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이탈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신사업 영향은 있지만 높은 목표가보다는 그래도 손절 대응 적절히 하자. 젠백스링크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 핑거스토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달 또 정부의 또 웹툰 관련 진흥 정책 또한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또 웹툰주 가운데 핑거스토리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23년도 실적 기조를 보면 매출액의 경우에 18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을 13억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익률이 좀 더 증가되는 흐름들. 이 부분은 컨텐츠 매출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한 가입자 수가 좀 더 증가되면 이익률의 개선이 좀 더 빠른 업종이 바로 이 웹툰주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무툰과 큐툰이라는 이 플랫폼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투자했던 이 엑스오비스라는 이 실감형, 체험형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공동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46%대입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유동 주식수의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본다면 약 300억 원대 초반의 시가총액이다라는 점과 연중에서는 지난해 2월 대비해서에 대한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좀 바닥권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가입자 수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 추가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한 신선 모멘텀들이 좀 부각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 요건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출시됐던 이 엑스오비스에 투자했던 1억 이후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실감형 또는 체험형 이 K 웹툰 플랫폼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서비스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관련해서 단기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XR에 대한 출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XR 글라스에 대한 출시 이후에는 초실감형 컨텐츠에 대한 제작 수요가 궁극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와 유저 수에 대한 증감폭을 좀 본다면 올해 어떤 이익 성장률을 한 25% 정도 더 추정한다라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한 약 20억 원 정도에 대한 연간 이익률을 좀 더 상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 만큼 현재 구간 모아가도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저는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준에서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핑거 스토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에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엠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조립 공정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기업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7위는 엠플러스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휴젤입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주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제 미용 성형 학회에 3년 연속 참가해 보툴리눔 톡신의 신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한 가운데 올해에도 진출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필러의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위는 휴젤입니다. 네, 7위 엠플러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호실적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업황과는 다르게 업종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움직일 힘이 있을까요? 일단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말씀드리자면은 보유자분들 입장이었으면 좀 가슴이 좀 오래 아프셨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3년 1월부터 해서 사실 몸값들을 계속 올리면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다 하면은 다 뛰어 올랐던 그 시기였죠.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이번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또 엠플러스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들, 뭐 그리고 이제 저PBR 관련 등 여러 가지 테마로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실적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거듭 강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는 시장의 점유율 싸움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를 이제 제외를 하고 점유율 싸움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다투고 있고요. 결국 이런 시점에서 이제 소재라든가 부품주도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은 이 장비주가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엠플러스가 나온 흑자 전환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이 사실 2차 전지 관련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주가적인 면들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손오공이라든가 아니면 노르페인트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2차 전지 진출하겠다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 엠플러스 같은 경우 이런 실적 부분들이 조금 상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SK온에 대한 의존도를 좀 탈피를 하고자 지금 현재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조립 공정에 대한 턴키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소형화 그리고 어떤 변경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서 그래도 10% 넘게 상승을 한 바 있지만은 연중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리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엠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또 휴젤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또 보톡스 관련 또 미용기기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휴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속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휴젤 변영인 대표님? 네, 우선 뭐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해서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 종료 이후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컨퍼런스 콜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7.5포인트 그리고 영업이익은 11.8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시장이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919억 원, 영업이익 336억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동일한 수치 안에서 좀 적용된다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3분기 기조를 좀 이어서 봤을 때는 일본과 태국, 대만 시장의 호조 그리고 중남미 지역과 호주 시장에서 이 보톨리눔 톡신 부분에 대한 매출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 파이는 40% 정도 상향하는 어떤 효과들이 좀 있었고 히알루로산 필러에 대한 매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40%의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럽, 북미 시장에서의 호조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공시가 좀 나온 게 있었는데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좀 발표를 했는데 아직 소각에 관련된 언급 사실은 없었지만 분할해서 올 8월까지 자사주를 좀 취득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안에서의 어떤 단기적 모멘텀들을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재고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5%대 좀 상승을 했지만 중기적인 어떤 리스크였던 이 미국 안에서 이 메디톡스와의 ICT 관련 소송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고가 영역 이상에서의 어떤 수급이 크게 좀 위축됐던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소송 리스크를 좀 차지하더라도 실적적인 측면들을 좀 더 눈여겨본다면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16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 14만 1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목표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기대감이 오늘 그렇게 크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단기적인데 오늘 실적 발표 때 제가 오늘 시초가에서는 한 2%대에서 좀 공략을 좀 해봤었는데 지금 실적 발표 안에서의 저는 단기 목표가 오늘 단기적 실적 목표가를 16만 네. 3천 원을 좀 제시해드렸고 만약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이후에라면은 저는 한 18만 5천 원 수준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과 더불어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로 휴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후장 들어서 방산주들이 반격이 나오는 등 쉬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순위에도 대형주 매기 속에 그동안 쉬었던 중소형 또 개별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이 오늘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계속해서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 코스닥의 탄력이 두드러진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좀 기대와는 달리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섹터죠. 하지만 오늘 리포트 효과 받으면서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데요. 공연과 MD 부문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있기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보자란 대신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장중 VI 걸리기도 하면서 현재도 7%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이제는 비싼 것보단 질 좋은 중소형 업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리들샷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VT가 한 달가량 숨을 고른 후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의 급등 보이면서 현재 15%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도 강합니다. 그중 NHN은 지난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현금 배당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영업이익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더하면서 닷새 만의 반등, 외국인 매수와 함께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8%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아 관련주 테마성으로 함께 들썩이는 가운데 아가방 컴퍼니가 오름폭 기록하면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반등을 보였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힘, 지금 빨간불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1% 가까이 더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전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던 소식에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는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돼 이번 합병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5위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네,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코리아 FT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포함한 자사 주력 모델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부품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코리아 FT가 4위에 올랐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모바일용 메모리 생산 기업으로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메모리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약 2달 반 만에 주가가 8배가량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제주반도체가 특정 국가나 고객사에 편중되지 않은 매출 기반을 구축해 대외 환경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이 제한적이라며 당분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반도체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5위 티웨이 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조건부 승인이 있었고요. 이제 남은 건 미국 항공이죠. 이 미국의 이제 승인 여부와 함께 이 티웨이 항공 유럽의 4개 중복 노선 이 운항할 계획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오늘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온 상황입니다. 티웨이 항공 대응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구 대표님? 일단 이제 EU 측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합병을 승인한 거는 굉장히 호재죠. 물론 이제 미국 관문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노선들, 그러니까 유럽 4개 노선이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뭐 로마, 프랑스 파리 이렇게 4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이제 받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지금까지 추정했던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당 총 23회까지도 출항이 가능할 것이다, 취항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연간 4,500억 정도의 매출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라는 이렇게 발목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실제 이 유럽 운행에 대해서 좀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기사가 나온 것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크로아티아에 있는 자그레브에 이제 정기 취항선을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미 이제 5월 16일부터 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A330기, 그러니까 이제 10,000km 이상의 취항이 가능한 장기 운행이 가능한 이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3대가 있고 이제 2대를 더 올해 추가 도입을 해서 총 5대. 그러니까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7대를 운항을 해서 이제 유럽 지역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움직임이 전략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노선을 가능한 빨리 받아야겠습니다만은 올해 2024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국제적인 이벤트로는 또 파리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지금 티웨이 항공 측에서도 이 노선을 빨리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던 여객기와 그리고 이제 승무원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제 이 정상적으로 취항 노선까지도 다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된다라는 가정을 봤을 때는 일단 티웨이 항공의 지금 현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상승 여력은 그래도 약 10%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이 노선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와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노선을 받는 게 5월 전후에는 이미 이제 양수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1분기 내에서의 목표가를 좀 잡으시기보다는 2분기, 3분기 내에서의 목표가로 3,400원을 달성하게 되면은 이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8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4위 코리아 FT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에 코리아 FT가 반응을 했고,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세종공업, 일지테크, 대원가옥과 같은 종목들이 엮이면서 들썩들썩이긴 했는데 메인 부품주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과연 이 이슈가 얼마나 작용을 할까요? 우선 좀 수급적인 논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난 이 인도의 현대차의 인도 이 증시 상장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첸나이 지역에 이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코리아 FT가 이 수익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한 차례 좀 상승한 바 있었고, 이후에는 현대차의 주력 차종이 하이브리드 출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 포지션을 보면 캐니스터 장비가 41%, 의장 부품은 39%로 좀 구성되고 있습니다. 캐니스터 장비는 뭐냐면 차량의 증발가스를 흡착시키는 이제 부품인데 친환경 차량에 이제 탑재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이후에 오히려 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부품 수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어떤 이 수급으로 좀 작용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의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뭐 친환경 차 이외에 내연 차량에도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4분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2024년도에 대한 외형 성장 기대감 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공급망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올해 성장률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을 보면 6,490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296억 원입니다. 지금 매출 외형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에서 1,379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에 대한 시총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소 영업이익률은 좀 낮은 형국은 맞지만 올해 이 부품사에 대한 어떤 공급 다변화를 좀 더 이뤄낸다면, 여기에 관련된 외형 성장을 좀 더 이뤄낸다면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시 기대감 이후에 인도 IPO 관련된 일정들이 다시금 좀 수립되고 이 일정이 연내 마무리되는 가정하에서에 대한 단기 수급 이벤트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 9,1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5,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볼 만하다. 코리아 FT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제주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조정을 받더니만은 최근에 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어제 또 정부가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고 또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또 긍정적으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후퇴했던 원인들은 뭐 비단 제주 반도체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라든가 그리고 HBM3 그리고 CXL 모든 종목들이 거의 사실상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 이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오픈 AI 회사 대표인 이제 샘 올트먼 CEO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이 제품군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상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온디바이스 시장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올해도 이제 PC와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이제 탑재되는 AI를 탑재한 제품들이 약 3억 대 정도 출시가 될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존 HBM보다도 훨씬 더 기존의 이제 DDR보다도 훨씬 더 저감력 전력을 사용하는 LPDDR5로 이제 수요 대응을 좀 하느냐 마냐가 결국 제주 반도체 실적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LP캠이라고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주 반도체가 지금 기존의 기대감에 비했을 때는 실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단가는 높아졌는데 제품 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캐파 대비했을 때 생산 능력이 단기간에 갖춰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 주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이 오픈 AI CEO였던 그 샘 올트먼의 방안 이후에도 여전히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엊그제죠. 이제 올트먼이 이제 7조 달러 가량의 펀딩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7조 달러면은 지금 시총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났는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감히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투자 모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혹은 HBM 쪽을 접근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실 건지에 대한 판결은 나누기 때문에 우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손절가를 좀 깊게 잡으셔서 보유하신 현금으로 이후에 추가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연중 1차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을 좀 넓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온디바이스 AI, 팹리스 업체들이 강했고 오늘도 뭐 시세를 이어가는 일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네오셈, CXL 쪽에 사실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 상승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AI 반도체 내에서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무풍지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해 새해 뭔가 해야겠다 계획은 1월 달부터 이미 기대감이 상승됐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통상 1월 말에서 2월에 한번 매물이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편입 관련된 부분들 MSCI 편입 관련해서도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증시 자체는 결국 거래량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AI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아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결국 이 반도체가 가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OLED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영향들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어떤 TV라던가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제품군이 바뀌면서 서비스를 구독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게 되는 시장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단기간에 상승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좀 일부는 매도를 하시더라도 좀 저점 공략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에 대한 순환 상승, 특히나 AI 반도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주도적인 힘에 대한 기대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냥한 창님께서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 반등에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PBR주 쏠림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세영님께서는 오늘 로봇의 날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성장 섹터 내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랐던 쪽이 바로 로봇이었죠. 사실 주도적으로 갖고 갔던 것은 에브리봇이었는데 에브리봇 쪽에서 차익션이 나올 때 그동안 좀 후발적으로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우후죽순 오늘은 더 힘을 내주면서 이렌시스를 비롯해서 오늘 뭐 삼익 THK는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또 대장의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서 그 뉴로메카까지 그래도 로봇주 내에서의 순환 상승에 대한 반등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리님께서 화장품과 엔터주들에 대한 반등, 네, 특히나 하이브의 소각주마라고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또 쉬었던 낙폭과대했던 데 따른 반등과 더불어서 이런 주주 친화 정책 엔터 쪽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어요. 반등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오늘 또 개별주 안에서 한국컴퓨터 문님께서 왜 상한가 간 건가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OLED 탑재 이 태블릿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3년의 성장을 봤을 때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장에 덜 알려진
덜 알려졌던 종목이니만큼 인지도를 쌓을 수 있을지도 개별주 안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엔터주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방산주들이 급격하게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저PBR주로 쏠림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좀 서름을 토하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엔터와 그리고 방산주들에 대한 지금 반격, 저PBR주 흐름과 이제 시속 게임을 하니까 같이 또 관전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의 경우에는 엔터주의 경우에 뭐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 뭐 MSCI 편출 이슈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더 키운 흐름들 좀 있었고 지금 4분기 이후에 1분기가 전통적으로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기 부재 이런 우려감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JYP 엔터의 경우에는 거의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권까지 좀 내려왔다는 평가 좀 있었고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악재가 좀 선반영된 이후에 추세 전환을 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장주인 하이브가 주가를 좀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이 이 대형주 수급 저PB와 관련된 수급 유입에 따라서 이 섹터가 좀 다소 소외된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사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보다는 저는 단기 낙폭에 관련된 어떤 저가 매수 수급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1분기 관점에서는 지금 바닥 안에서 지금 1분기 이후 1분기 말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공연 수익 그리고 MD 상품에 대한 가치 반영이 실적에 아직 덜 반영됐다 이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저평가 매력도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 지금 7.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JYP 엔터가 3.8%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1%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JYP 엔터가 추세는 좀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어떤 이 추세를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하이브가 조금 더 엔터주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끌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저PBR주들 반등 나면 여기는 또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 PBR 관련주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급보다는 하이브의 지금 엔터주 전반에서는 실적에 대한 훼손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고 작년 상반기 안에서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너무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의 우려감들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분적 더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바닥 안에서에 대한 추세 전환 부분들은 수급상 저는 뭐 수급 안에서에 대한 시간이 좀 더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점 안에서 오히려 엔터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견고한 실적을 보여준다는 것들을 좀 입증해주면 충분한 수급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낙폭과대 반등 정도이고 1분기 네네. 실적까지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추세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방산주들에 대한 반등은 좀 얘기가 다를까요? 네, 방산주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좀 나왔던 이야기가 LIG 넥스원이 IBK 캐피탈과 800억 원 규모의 이 펀드를 좀 조성해서 이 기술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왔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종목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1.2%대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유럽 이 나토 회원국들에서 GDP의 2%까지의 이 방위비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 압력 발언을 또 했다. 이 부분이 방위 예산에 대한 증감치 그래서 각국들이 자치적 어떤 방위비 증액 안에서에 대한 방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대, LIG 넥스원이 9.7%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방산주가 사실 이 수주 기대감들을 좀 모두 다 반영했지만 저는 1분기 또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 어떤 주요국에 대한 수주 모멘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 방산주의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대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쉴 때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군 내에서 이슈에 따라서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받는 움직임 오늘 또 오후장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한국컴퓨터 오늘 상한가로 인지도 좀 쌓을까요? 시장 좀 알려질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은 뭐 한국컴퓨터가 오늘 좀 유독 많이 상승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평균 거래량을 대비를 했을 때도 특별한 호재가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했다는 점이 좀 이목이 뜨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 이제 OLED 관련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는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OLED 시장도 뭐 앞서서 소개했던 뭐 온디바이스에 영향이 있냐?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호재가 없는데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시간 채팅방의 분위기로 또 지금의 특징주들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IRA 내 해외 우려 기업 세부 지침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국내 전해액 기업들의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솔브레인 홀딩스는 주요 고객인 삼성 SDI가 미국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위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이렌시스입니다. 보안 솔루션 제품의 핵심 구동 모듈이나 가전 제품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기대감이나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설 등이 로봇주 전반의 온기를 이어가게 하는 가운데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이렌시스 1위에 올랐습니다. 네, 2위 솔브레인 홀딩스 조금 전에 VR까지 걸리면서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엔캠이 끝도 없이 뻗다 보니까 전해액 관련주들 동반 상승에 나오면서 솔브레인 홀딩스, 동화기업, 덕산테코피아가 들썩이고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52주 신고가입니다. 유독 2차 전지주 내에서 전해액주들이 강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이 미국의 IRA 세액 공제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이 생산했던 이 제품들의 경우에 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폐지하겠다라는 이 공약 내지는 정책 실현 이슈인데 이 부분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컸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으로 좀 작용했지만 반대로 미국 내 자체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수혜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어떤 희비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첨보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향 비중이 좀 더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주가 연일 하락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엔캠이라든지 뭐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가 상승률이 좀 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우선 이 솔브레인 홀딩스의 경우에는 삼성 SDI 향 비중이 굉장히 좀 큽니다. 공교롭게도 좀 미국, 폴란드와 헝가리, 말레이시아 공장 안에 인접한 이 해외 생산 공장을 같이 거점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 이슈 안에서도 오히려 전해액에 대한 공급 가시화 이 부분이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는 연간 5만 톤 규모의 이 전해액 생산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3월에 좀 착공했던 이 공장들의 어떤 초도 가동이 올해 2분기 안에는 좀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10만 톤까지 그 캐파가 좀 증설될 수 있다,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안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IRA 세액 공제 안에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미국향 전해액에 대한 공급 이 확대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 내지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섹터 내에서에 대한 이 수급 희비가 2차 전지 전체 섹터 안에서에 대한 부분은 조정 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해액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의 관점, 수급에 관련된 어떤 논리로밖에 좀 해석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지금 오후장 지금 현재 22%대 급등 오히려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6만 2천 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6만 2천 원을 위협한다면 일부 분할 매도로서 차익 실현하는 것을 좀 권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덕산테코피아 동화기업도 같은 맥락에서의 전략이 유효한가요? 예,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인 어떤 업황과 실적의 연계성을 좀 우리가 중점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액의 상대적 중국발에 대한 어떤 비중보다 미국향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종목들의 단기적 수요, 단기적인 어떤 수요의 기대감들 좀 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업황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조금 수급에 의한 상승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1위 이렌시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로봇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에브리봇 단기 급등에 따른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로봇주 가운데 이렌시스 강세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김덕후 대표님?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왜 올라간지 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렌시스가 이제 뭐 로봇 관련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렌시스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청소기의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 로봇 관련주로 좀 보시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렌시스가 판매하는 게 뭐 이제 뭐 FM 가이드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보안 솔루션 제품에 뭐 구동 모듈을 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보안 관련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어락 만드는 회사입니다. 도어락인데 도어락도 보안은 맞죠. 우리 집 보안을 담당을 하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과장의 해석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가적인 면들도 거래량도 너무 좀 과잉해서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일 댐퍼라든가 이 관련돼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렌시스 이제 뭐 제가 잠깐 채팅창 봤는데 아 이렌시스 처음 듣는 것 같다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동네 철물점 이름 기억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근데 동네 철물점은 항상 필요한 곳에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철물점 가서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점유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적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실적 자체나 점유를 봤을 때는 아쉽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처럼 이렇게 별도의 호재가 없고 또 더불어서 최근 로봇 관련주로 테마는 엮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감한 뭐 접근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장 해석이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핏에 네. 감속기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비중이 크지 않아도 사실 삼성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잖아요. 감속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비대 있죠. 집에서 비대 쓰시는 분들 알 겁니다. 비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때 속도 줄어들죠. 이게 오일 댐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일 댐퍼가 사실 이 친구들의 메인 대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과잉 작동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 감속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댐퍼인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접근을 하시겠다. 차라리 구동기 부품 쪽으로 가셔서 뭐 오늘 좋았던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기업들로 넘어가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지. 저는 차라리 조금 로봇 직접적인 로봇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봇 테마로 엮였다. 네. 근데 심지어 오늘 장중에 이슈가 없는데 이런 종목을 구매하신다. 이거는 조금 투자를 하실 때 네네. 손실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표가는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요. 손절 가격만 6,500원으로 먼저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대응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 확실히 성장 섹터의 반등의 흐름, 삼성 관련한 종목군 중심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힘을 뻗기는 했는데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렌시스에 대한 진단을 주셨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인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열심히 또 올라오는 부분 시장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 이렌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호 대표,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